반갑습니다. DB생명 선능지점 부지점장 이문주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들, AD님들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요. 좀 더 힘내시고 또 특별히 9월과 10월에 우리가 또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AD님들 우리 에센마스터가 특히나 재무설계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지혜이잖아요. 우리 재무설계에서 두 개의 탑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부자를 만들어가는 탑, 두 번째는 가방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누구나 부자탑을 쌓고 싶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부자의 부자탑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적어도 누구나 가방탑은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가방탑이 뭘까? 이 가방탑이란 가난을 방지하는 탑의 약자입니다. 적어도 그 누구라도 가난을 방지할 수 있는 탑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에디님들이 고객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방탑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자산, 두 번째 노후자산, 세 번째 후손자산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재무 설계를 가지고 내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실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보장 자산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리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에서 특히나 가난을 방지하려면 보장자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자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는 놓치고 있는 후손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겐 꼭 이런 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 후손자산을 준비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굉장히 부자였던 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구두쇠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 우리 손자들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이런 통장들을 마련해 놓고 가셨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뱅킹으로 매일 10,000원씩을 인터넷 뱅킹 처리하면서 아이에게 통장 편지를 썼다라고 하죠. 우리 뭐 보통 메모로 5자, 6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흔히 하지만 이 후손 자산을 가장 세계적으로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애드님들 잘 아시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는 과거 종신보험 판매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소수 민족이기도 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돌아다녔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자 상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굉장히 무리하게 어렵게 종신보험을 불입하고 사망하시고 나면 그 사망보험금을 받은 아들은 더 큰 사망보장을 만들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3대쯤 가면 굉장히 부자가 되어져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리 뭔가에 이제 나만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가난을 방지하는 답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부자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난에 허덕이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달은 우리 AD님들 9월달, 10월달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무해지, 저해지 상품에 대한 환급률을 표준형 수준으로 인하해라 라는 게 지금 금감원의 지시사항이고요. 이 개정사항은 적어도 10월 중에 모두 만들어라. 특히 10월 21일까지 개정을 완료하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것 없이 10월 21일이면 어쨌든 순차적으로 다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DB생명도 마찬가지로 저해지 상품인 알차고 행복한 붙어 있는 2.5% 확정금리 저해지 상품들이 전부 다 변경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좀 놓치시는 거 백년치구 간병비 플러스 치매보험이라든가 원큐 초간편암, 초간편 2대 질병 이런 상품들도 해장금 미지급형 우리 무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환급률도 이제는 확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빨리 적어도 기회가 될 때 준비하십시오라고 고객들을 만나셔서 부지런히 알려주셔요.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AD님들은 적어도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고객님께 기회입니다라는 것을 부지런히 활동하셔서 알려주시는 건 우리 AD님들의 사명이고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가방탑을 만들어주자. 거기에서 보장자산, 노후자산, 후손자산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DB생명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 저해지 종신을 가지고 한 개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의 계약을 가지고 보장자산, 노후자산, 후손자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40세 남자가 20년 납으로 매월 70만 7,370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총 20년간 불입하는 보험료가 1억 6,700입니다. 요때 20년간의 아빠의 보장자산은 3억 4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3억 4천의 보장자산에 을 가지고 60세부터 이분이 90세까지 연금 선지급이라는 걸 통해서 매년 수령했더니 본인이 불입한 1억 6,700이 1억 6,200 거의 대부분의 돈을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인이 불입하고 20년 동안 본인이 30년 동안 자신의 노후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90세에 사망했다. 이때 후손에게 남겨주는 자산이 과연 얼마일까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연금 선지급이라는 건 처음에 가입한 3억 4천에 대한 10%의 사망보장을 남겨두고 90%를 가지고 연금으로 선지급받는 매년 30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 사망보장을 감액하면서 감액에 관한 해지환급금을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 선지급이잖아요. 자, 그럴 때 본인이 다 꺼내 쓰고도 남겨줄 때 기본적으로 10%인 3,400이 있었을 것이고 그 플러스 운영되었던 이자가 붙을 텐데 그게 과연 얼마일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본인이 불입한 돈 본인의 노후 생활로 다 꺼내 쓰시고도 후손에게 1억 2천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게 됩니다. 자, 부모가 40세 부모가 60세 되어서 나는 생각보다 90보다 너무 더 오래 살 것 같아. 생명이 굉장히 길 것 같다라고 판단되실 때는 연금 전환하셔도 가능하죠. 종신연금으로 전환해도 최저 보증이율로 가도 623만 원, 공시율로 가면 834만 원이라는 연금을 매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본인의 보장자산, 노후자산뿐 아니라 후손자산까지 만들 수 있는 연금 선지급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신보험을 만들어 줄 때 자녀가 15세 이하일 때, 만 15세 이하일 때는 사망보장을 못 하는데 그러면 자녀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 요즘 결혼이 늦다 보니까요. 30대 중반에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40세의 아빠가 아들이 지금 5살. 이러면 이제 5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를 피보험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입합니다. 40세 남자가 10년 납으로 월납 40만 원을 가입하면 아빠의 사망보장은 1억입니다. 그래서 40부터 50까지 아빠의 보장자산은 1억으로 보장을 받고요. 10년 완납이 되는 시점에 이제 아들이 만 15세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저해지 종신,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저해지 종신으로 들어갔지만 요때 만 15세가 돼서 완납이 된 시점에 유니버셜 종신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때 뭐가 돼요? 피보험자 교체가 됩니다. 요때 제 사망보장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 얼마요? 아들의 사망보장은 1억 8,583만 원. 아빠는 1억을 가입했지만 1억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내놓은 돈이 아들의 사망보장을 사자니 더 커진 거죠. 거의 2배 가까이의 사망보장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그대로 아들이 가지고 있기만 해도 60세 되면 아이에게는 1억 952만 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잘 생각해 보세요. 만 15세 되었을 때 아이의 사망보장으로 만들어주고도 우리 10년 시점에 해지환급률 102.3% 나옵니다. 요렇게 설계해 보시면 그러면 4,828만 원은 넘는 돈이 환급금으로 쌓여져 있다는 이야기고 이 돈을 아이의 학자금으로 20살 됐을 때 아빠가 다 꺼냈을 수 있어요. 20살부터 대학 다니는 동안.
그렇게 다 꺼내 쓴 계좌를 아들은 뭐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나 30대 때 취업을 해서 본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계좌에 꺼내 쓴 자기의 학자금 돈만큼 본인도 추가 납입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본인의 연금 선지급이나 연금 전환을 하고도 뭐가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일정 금액 또 후손 자산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바라본다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70만 원짜리는 2대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빠와 후손에게 남겨주는 사망보험금.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이전 플랜은요. 아빠의 보장자산, 그 다음에 아들의 보장자산, 사망 후의 후손 자산. 그러면 3대가 한 개의 상품의 혜택을 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에디님들이 한번 이 저해지 종신의 피보험자 교체 기능이라든가 유니버셜 종신으로의 변경이라든가 연금 선지급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케이스를 만들어 가신다면 좀 더 고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지금 왜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20년 완납 시점에 현재 표준형은 98%, 지금 저해지 종신은 118.2%, 약 20% 차이의 환급률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10월 22일 1일 개정이 되고 나면 표준형 수준 98%로 떨어질 거니까 우리 해지환급률은 20에서 33%포인트 정도 하락이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결과가. 그래서 우리 AD님들이 정말 고객에게 이런 환급률 20% 30%라는 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얼른 만나셔서 고객들에게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DB생명의 원큐 초간편 안보험 갱신형과 비갱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자, 저희 최대 가입할 때 주계약 3,000에 소외감 2,000, 일반암 2,000 넣고요. 하게 되면 일반암 진단일 때는 5천만 원, 주계약 3천과 일반암 진단 특약에서 2천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유방암과 남녀 생식기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암 진단 특약에서는 보장이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에서 3천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소외감 보장 유사암은 2천만 원 보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우리 암에 관련된 요양병원, 상급병원, 직접치료 이런 것들의 입원과 수술과 또 보험료 환급특약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애디님들 보험료 환급이라는 건 제가 20년 납을 가입했는데 10년 시점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진단비와 플러스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불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보험료 환급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특히나 우리 손해보험과 많이 비교하시는데 우리 AD님들 기억하실 거 암 수술 특약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손해보험은 암 수술 특약이 소외감 유사암에 대해서는 주기로 한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회당 뭐 첫 해는 많이 주고 두 번째부터 적게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암 수술은 무조건 회당 200만 원, 소외감도 200만 원이다. 그래서 암 수술 특약 하나 정도 걸어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 일반암은 5천 나가고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3천 나가고 뭐 소외감은 2천 나가고 이런 거 복잡하시잖아요. 지금도 저희 초간편 암보험 2월에 출시되고부터 매월 닥건을 판매하시는 팀장님의 멘트 모든 암에 2천만 원 보장됩니다. 이 멘트입니다. 자, 보시면 주계약 2천과 소외감 2천 가입하시면요. 일반암 진단 때도 2천, 남녀 생식기암 때도 2천, 소외감 유사암 걸려도 2천. 그래서 모든 암에 2천만 원 보장됩니다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이 상품은 제한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5년 이내 암만 아니시면 그 어떤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워낙 언더 기준이 넓게 열려 있는 상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암수술 특약 정도 하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디님들 보험금 지급 사례는 꼭 좀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이 초간편 암보험은 암 기왕력자도 5년이 경과된 예를 들어 갑상선암 치료 종결된 지 6년이 지났다 이런 분 가입되시잖아요. 초간편 심사형으로 주계약 3천에 소외감 2천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분이 가입한 뒤에 2년 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당연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에디님들이 놓치고 특히 암기왕력자에게 이런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설명을 좀 해놓으셔야 나중에 클레임이 없습니다. 왜냐? 주계약은 3천을 가입을 했고 소액암은 2천을 가입을 했는데 가입 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자, 유방암 진단비가 과연 얼마가 나갈까인 거예요. 중요한 건 유방암이 원발부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주계약에서 3천만 원 진단비를 받겠지만 이 암이 갑상선으로부터 전이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 유방암이 전이암 진단을 받는다면 소액암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거, 요 설명을 주계약과 소액암을 다르게 가입시키신 경우, 이렇게 3천에 2천이라든가 가입 금액을 다르게 가입시키신 경우는 요 설명을 꼭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2011년 4월 1일부터 금감원에서는 모든 생손보사의 2차암에 대해서 2차성 암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해라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약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앞서 사례처럼 1차암이 갑상선 소액암이었어요. 그런데 2차암이 유방암으로 일반암이라 할지라도 전이가 됐다라고 할 때는 1차 암, 최초의 발생 부위인 원발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암은 세포이기 때문에 의사가 암을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할 때 현미경 검사를 합니다. 암은 세포라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서 보였던 암의 세포가 유방에서도 동일한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럴 때는 의사는 이분을 갑상선암이 전이되었다라고 유방암을 내리고요. 전이 유방암으로 내리고요. 암세포의 모양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암이구나 해서 유방암을 원발 유방암으로 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의사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 AD님들이 꼭 설명하셔야 되는 건 고객님의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되는 부분은 그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암기왕력자가 이미 앓은 암이 소액암, 유사암이 아닌 경우는 굳이 이 설명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갑상선암이나 기왕력자들 중에 대부분 또 소액암을 받으신 유사암을 진단받으신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암에 따라서 보험금은 지급된다. 이 규정은 꼭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원큐 초간편 2대 질병보험 나왔죠. 8월 17일에 출시됐습니다. 우리 갱신형과 비갱신 두 가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최근 5년 이내에 뇌혈관 질환이나 혈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러면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 상품 오픈되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과 전화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연 AD님들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 이 원큐 초간편 2대 질병보험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는요. I20 협심증부터 시작해서 I25번까지입니다. 그런데 부정맥 코드는 여기 안에 코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I60부터 69 뇌혈관 질환과 I20부터 25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부정맥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 상품은 일형 뇌출혈 및 뇌경색, 그러니까 우리 뇌졸중 보장된다는 거죠. 주계약에서 2천까지 되고요. 급성심근경색은 주계약이 5천까지 됩니다. 이 상품에 초간편 심사형이 있고 일반 심사형이 있는데 초간편 심사형은 말 그대로 아까 2대 질환에 5년 이내 아니면 돼 이런 분들 유병자들이 가는 거고요. 2종 일반 심사형은 우리 표준체 대부분 알릴르물 정상적인 알릴르물 다 통과되고 들어가는 게 일반 심사형입니다. 그런데 제발 좀 놓치지 마시는 건 우리 AD님들 원큐 초간편 암보험이든 원큐 초간편 2대 질병보험이든 자꾸 상품 이름에 초간편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유병자는 무조건 초간편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고객이 예를 들어 유병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심사에 인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간편 암보험을 권하시든 초간편 2대 질병보험을 고객에게 권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질병이 일반 심사에 인수가 되는지부터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저히 이분의 병력으로는 우리가 일반 심사를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판정이 날 때만 초간편을 보내시라는 얘기. 명확한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으시지만 조금 애매한 질환들을 갖고 계시다. 이거는 꼭 좀 일반 심사형 인수 기준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좀 제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큐 초간편 이대질병보험은 모든 암 유병역자도 이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비갱신은 85세까지, 갱신형 같은 경우는 90세까지의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1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으로 하시든 2형 급성 심근경색 보장형으로 선택을 하시든 결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원하시는 거 주계약에 넣으시고요. 밑에 특약으로 모두 다 함께 진단과 입원과 수술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상급병실, 종합병원, 우리 직접 치료에 대한 것도 우리 10만 원씩 입원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유병자분 표준체도 일반 심사형도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원큐 초간편 암보험이나 이대질병보험은 50% 재해장애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 우리 AD님들 지금까지 기존에 325에 거절이 되는 사람들, 좀 전에도 제가 방문했던 한 지사에서 어떤 팀장님이 고객이 2년 이내 입원 이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325를 못 들어요. 못 들고 있는데 이거는 되나요? 이러시는데 당연하죠. 5년 이내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만 없으면 무조건 되는 거죠. 초간편 심사형. 그래서 원큐 초간편 암보험 가입자나 유병역자 무조건 대부분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대 질환 보장이 부족한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50대 넘어가신 특히 여성 고객들, 이대 질병엔 여성이 굉장히 취약한 거 아시죠? 그래서 좀 추가로 제한하실 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유병역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원큐 이대 질병 가시면 되고요. 있어요. 이런 분은 이게 이대 질병 못 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325로 다시 물어보시고 그러면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할 때는 뭘로 가시면 돼요? 원큐 초간편 암보험 1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입원했다. 이에 걸려서 유병자 상품 못한다. 그러시면 초간편 암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yes, no를 질문해 보셔서 걸러서 고객에게 갈 수 있는 상품을 좀 선택해 주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때 우리 AD님들 백년 친구 간병비 플러스 치매보험, 우리 평생 간병비 상품, 치매보험 상품 많이 하시다가 여러 회사들이 다양하게 출시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셨던 우리 AD님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한번 많이 팔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치매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자고요.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지금 이제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중에 10% 정도가 이미 추정 치매 환자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이 치매다. 거기에다가 치매 관련 비용이 2017년 기준으로 벌써 14조 원을 넘어갔고 보통 평균 유병 기간이 12년에 약 1억 8천의 돈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라 지금 확률적인 우리 치매 환자 가족 수가 200만을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AD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셔서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85세 만기, 90세 만기, 보험료 10,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저희 타사보다 이제 타사로 가지 않고 저희 걸 요즘 선택하시는 팀장님들한테, AD님들한테 왜 하냐고 여쭤봤더니 고객이 CDR 1.1 때 500만 원 진단비 나가는 게 좋아서 다소 몇천 원 비싸도 우리 DB생명 걸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우리 AD님들 좀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했던 또 지사에서는 고객이 그냥 5만 원 선이면 하겠대요.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도 있어요. 50대 후반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주계약은 넣고 간병비를 낮추거나 간병비는 풀러놓고 주계약을 확 낮춰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5만 원 선에 충분히 이거 100단위로 저희가 자유롭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가실 수도 있다. 정리하면요. 그동안에 우리 치매보험을 판매했던 공식은 이랬어요. 보험료 저렴해요. 거기에다 보장은 정말 든든해요. 더 좋은 건 완납이 되고 나서 환급률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판매했단 말이에요. 저도 또한 치매보험 가입을 했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가 뭐 그냥 20년 동안 저축하는 셈 치지. 환급률이 왜요? 20년 완납 시점에 134%나 되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거 이상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완납 이후에 환급률이 96.7% 표준형 수준으로 떨어질 건데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D님들 이번 달은 어쨌든 뭐 종신보험뿐 아니라 이런 원큐나 또 치매보험이나 이런 부분의 무해지 부분도 이제 환급률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고객한테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좀 이번 달 10월 달 개정되기 전까지 꼭 좀 집중해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활동량을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AD님들 최고의 호캉스를 꿈꾸실 수 있습니다. 제주 드림 호캉스. 자, 우리 대부분의 여러 생보사, 손보사에서 호캉스를 건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요. 저희만큼 좋은 데 없습니다. 정말 AD님들 그냥 호텔 조식 포함된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가항공 아닙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로 모십니다. 왕복 항공권 거기에다가 가셔서 자유롭게 여행하시라고 중형 세단 기준으로 렌터카 지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풀 패키지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요. 우리나라 제주의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신라호텔 2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 지금 9월에 10만 원, 10월에 20만 원, 11월에 20만 원, 합산은 100만 원. 그런데 9월, 10월, 11월 딱 3개월을 꼬박꼬박 하시면 50만 원에 100만 원 현금 시책이니까 현금 200% 시책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AD님들 일단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9월에 10만 원을 할지 20만 원을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을 걸어 놓으셔야 10월, 11월에 지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꼭 좀 제주 드림 호캉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참, 요 제주 드림 호캉스는 팀장님들, AD님들 우리 이거 양도도 가능합니다. 내가 굉장히 VIP 손님에게 고객에게 이 부분을 제안 드리고 선물로 하겠다.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가실 수 있는 패키지권이니까 꼭 좀 도전해 주시고요. 저희 9월 11일 금요일까지는 조기가동 물품시체 우리 추석 선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5만 원 이상일 때 하나, 15만 원 이상일 때 두 세트. 요 제품은 요 물품들은 우리 고객들한테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 전 배송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9에서 11월 3개월 동안 300만 원 이상일 때 현금 100만 원, 500 이상일 때는 현금 200만 원의 고능률 지원도 있고요. 변액 상품과 함께 우리 원큐 초간편 2대 질병보험 신상품에 대해서는 월초 보험료의 100% 현금 시책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제주 드림 호캉스 시책도 해당이 되고 조기 물품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현금 시책에도 해당이 되는 중복 시책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애디님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만 적어도 9월 10월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고객들 잘 만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9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